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량에는 선형 운동량과 그리고 각 운동량이 있으며, 현재 우리는 이제 질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질점에서는 선형 운동량만 다루고, 이제 우리가 강체로 넘어가면 이제 선형 운동량과 그리고 각 운동량을 이제 동시에 고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선형 운동량의 정의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운동량의 기호를 이제 알파벳 P로 표기를 하고,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즉 이제 선형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질량 곱하기 이제 속도로 이제 정의되는 물리량을 우리가 이제 운동량 혹은 리니어 모멘텀이라고 하겠습니다. 기호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벡터 형식으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속도나 힘과 마찬가지로 이제 벡터량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이제 운동량의 방향은 항상 이러한 속도의 방향과 이제 동일하다라는 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이제 어떤 힘과의 우리가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그 F는 ma에서 a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dv dt가 되게 되고, 이때 만일에 질량이 이제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이라고 하면, 이제 이 미분 연산자 D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표기를 할 수 있고, 따라서 결국 우리가 이제 시그마 F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MV를 이제 운동량 P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dP, dT로도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고, 즉 이제 그 의미는 결국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과 이제 같다라고 하는 이제 공식을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속도 벡터에 의해서 이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속도 벡터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Vx, Vy, Vz와 같은 각 축방향 성분으로 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운동량도 이제 각 축방향별로 이제 px, py, pz로 분해를 해서 계산을 해서 이제 총 우리가 어떤 운동량을 구하라고 하면, 결국 이 각각의 성분을 이제 제곱해서 그 더해서 이제 루트를 취한 값이 이제 총 그 운동량의 크기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방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2차원 평면 같으면 이제 그 탄젠트의 정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각도 값을, 즉 이제 방향을 그 계산을 하면 되고, 3차원 공간 사항으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코사인 성분을 통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물리에서는 우리가 이제 공간 벡터까지는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탄젠트를 통해서 이제 아크 탄젠트로 이제 방향은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그러한 부분은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물리를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제 그러한 부분은 이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초반에 제가 기초역학 영상을 먼저 시청을 하고 이제 일반 물리를 이제 들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기초역학 영상에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모두 설명을 해두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자기가 그러한 부분이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영상들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선형 운동이나 우리가 어떤 회전 운동이나 이제 충격량의 이제 폼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충격량을 표현하는 기호는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J로 표현을 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임펄스의 이제 대문자 I를 기호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외력에 의해서 이제 값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충격량도 이제 스칼라가 아닌 벡터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충격량의 정의는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외력이 작용을 했을 때 그 어떤 물체에 이제 외력이 작용한 시간을 곱한 것으로 정의가 되는 물리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그마 F, 즉 이제 어떤 물체에 작용한 R자임 곱하기 이제 T2-T1이 되게 되고, 이 부분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제 시그마 F 델타 T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이제 시간 인터벌이 주어졌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유의하실 개념은 여기에 곱해진 시그마 그 F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어떤 일정한 값이 아니라 이제 어떤 시간 구간에 따라서 이제 계속 변하는 힘인데,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이제 어떤 평균 그 R자 힘을 이제 구해서 이제 곱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임펄스는 말 그대로 어떤 충돌이라든지 어떤 외력이 이제 어떤 일정 시간 동안 이제 물체에 작용을 했을 때 발생이 되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힘을 주는 것이 이제 시간 개념을 도입해서 어떤 계속 일정한 힘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힘은 계속 변한다라고 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실제 계산을 할 때는 어떤 평균 힘을 이제 구해서 계산을 할 때는 이제 다음에 이제 시그마 F 델타 T로 계산을 하는 것이고,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볼 그 충격량, 운동량 그 정리에 의해서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적분식으로 이제 표현할 건데, 일단 그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그마 F라고 하는 것은 결국 dP dt였고, 어떤 우리가 시간 dt를 델타 t로 바꾸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델타 t분의 델타 p인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풀어서 적으면 T2-T1분의 P2-P1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고, 즉 이제 시그마 F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 구간 동안의 운동량 변화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도 이제 이 시그마 F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평균 그 외력으로 어떤 일정한 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 T2-T1을 양변에 곱하면 결국 이제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시그마 F 델타 T였고,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운동량의 이제 변화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볼 이제 충격량, 운동량 정리 혹은 충격량, 운동량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충격량, 운동량 정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그 내용이 이제 다시 이 부분에 정리가 되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뭐 영어로 적어 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참고로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힘이 그 다음에 이런 빨간색으로 된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충돌을 두 물체가 이제 충돌을 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점점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힘의 크기가 이제 물체에 전달되는 힘의 크기는 다음에 보시는 그래프를 따라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빨간색으로 된 곡선 아래의 이 부분을
이 부분에 이제 면적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결국 이 부분을 어떤 이 빨간색으로 된 커브에 우리가 방정식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 빨간색 커브를 이제 시간 구간 T1부터 T2까지를 이제 정적분한 값으로, 이제 시간에 대해서 정적분한 값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우리가 시그마 F 델타 T에서의 시그마 F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이제 평균 알짜 힘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 평균 알짜 힘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빨간색으로 된 면적을 먼저 이제 정적분을 통해서 그 면적을 구했다라고 하면, 어차피 시간 구간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구한 이 에어리어에다가 이 시간 구간을 이제 나눠주게 되면 이제 이러한 평균 그 알짜 힘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따라서 실제로는 이렇게 힘이 계속 변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게 이제 물체에 작용하는 평균 알짜 힘을 이제 구해서 이제 F 시그마, 여기는 이제 시그마로 표현은 안 됐고 이제 그냥 F 그 AVX라고만 표현되었는데, 이제 실제 의미는 이제 평균 알짜 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뭐 X축 방향으로만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뭐 X라는 첨자를 생략을 해도 되겠지만, 어떤 뭐 공간상의 운동이라든지 이제 평면상의 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각 축 방향의 이제 충격량을 이제 구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충격량을 우리가 앞서는 시그마 델타 T로 정의를 했었는데, 이제 실제 그 조금 더 이제 일반적인 그 충격량의 이제 형태는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인테그랄 T1부터 T2까지 이제 시그마 F dT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 물리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뭐 평면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충격량 역시 벡터이므로 이제 각 축방향 성분별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러한 충격량, 운동량 정리를 통해서, 즉 이제 이쪽 그 시그마 인테그랄 T1부터 T2까지 시그마 fx dt를 이제 우리가 어떤 평균 알짜 힘을 구했다라고 하면, 이제 시그마가 아니고 이때는 이제 f 그 avx 곱하기 이제 시간 구간 델타 t는 이제 운동량의 이제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이제 mv2x 마이너스 이제 mv1x라는 식으로 두고 이제 여러분들이 x축 방향의 이제 충격량을 구하면 되고,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y축 방향의 충격량도 구해서 이제 토탈 충격량을 구하라고 하면 이제 이 값을 제곱하고 이 값을 제곱해서 더해서 이제 루트를 취하면 이제 그 값이 어떤 이제 토탈 그 충격량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방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떤 방향을 구하라고 하면, 이제 탄젠트 이제 jx분의 jy는 다시 이제 탄젠트 시타는 jx분의 jy이므로, 따라서 이제 우리가 시타를 구하는 것이 이제 방향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타는 아크 탄젠트 jx분의 jy로 해서 여러분들이 시타를 구하면, 그 시타가 결국 이 x축으로부터의 반시계 방향의 회전각이므로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은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충격량의 이제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충돌 실험을 해서 이제 이러한 탑승자의 그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러한 에어백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충돌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에어백이 부풀러 올라서 실제로 이제 충돌을 하면 이 운전자의 이제 머리는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이제 에어백은 이쪽으로 부풀러 올라서 실제로 이제 이 운전자가 이 자동차 핸들에 이제 부딪히는 그 손상 정도를
이제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 이제 에어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이제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우리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그마 XDT를 이제 이러한 시간 구간에 적분한 값이고,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충돌을 하면서 이제 힘들이 이제 다양하게 분포가 되게 되는데, 어떤 우리가 평균 힘으로 이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되게 되었고, 또한 충돌을 하게 되면 결국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해지게 되게 되는데, 따라서 그 충격량에서 이제 힘을 만일에 최소화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이 파란색으로 된 면적과 그리고 이 오렌지색으로 된 면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충격량은 같지만, 이제 시간을 아주 짧게 하면 아주 큰 힘이 이러한 탑승자에게 가해지게 되는 것이 되고, 이제 시간을 길게 하게 되면 어떤 이제 그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힘은 이제 앞서와는 다르게 이제 더 작은 힘으로 충격량이 이제 힘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분산이 되게 되는 그 결과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떤 힘을 감소를 시키려고 하는 장치는 대부분은 이제 어떤 이러한 탑승자와 어떤 물체와의 충돌 시간을 이제 길게 하게 되게 되면 이제 힘을 최소화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이제 스프링 장치라든지 이러한 어떤 공기 그 뭐 에어백과 같은 이제 이러한 장치들은 이러한 충격량, 운동량 원리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설계가 되어진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질량이 1500kg인 자동차가 이제 마이너스 15.0m/s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이 왼쪽 방향으로 자동차가 이제 이동을 해서 이제 충돌을 한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2.6m/s의 속도로 이제 튕겨져 나온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뭐 바닥면에 면과 이제 바퀴 사이에 이제 마찰력은 아주 미소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무시를 하고 이제 자동차의 운동을 고려를 할 수 있고, 일단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 이제 초기 상태의 운동량과 이제 나중 상태의 운동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충격량을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I는 델타 P에 의한 공식에 의해서 이제 자동차에 그 작용한 이제 충격량을 구할 수 있고, 이제 충격량을 구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걸린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시간을 충격량에다가 나눠주면 우리가 이제 평균 알짜 힘을, 즉 이제 자동차에 가해진 이제 평균 알짜 힘을 이제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충격량은 이제 나중 운동량 빼기 초기 운동량이므로, 일단 질량은 1500kg으로 주어졌으므로 이제 공식은 다음과 같이 m 곱하기 vf-vi로 식을 정리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각각의 값들을 이제 모두 대입해서 구하면 2.64 곱하기 10의 4제곱 kg m/s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 단위 벡터 i를 이제 표기를 하긴 했지만, 어차피 지금 1차원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뭐 값만 여러분들이 이제 표기를 해도 되지만, 엄밀하게는 이제 충격량도 벡터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벡터로 표기가 되었으므로 이제 i를 이제 표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평균 그 알짜 힘은 이제 i 나누기 델타 t이므로 앞서 구한 값에다가 이제 걸린 시간을 나눠주면 이제 다음에 값으로 이제 계산이 되게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